능력이. 그래서 호흡 공부라든지 그런 것도 중요한 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상적으로 호흡이 몇 초면 계속 돼야 되는 거야. 그렇게 쭉 편안하게. 이래야 진정한 힘인 거지. 억지로 호흡량을 늘리면 병되는 거예요. 절대 그건 그러니까 꾸준히 1시간이 2시간이고 일상적으로 늘 호흡에 마음이 가서 그것이 유지되는 것이 그게 공부의 왕도예요. 억지로 그냥 부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절대 오래 갈 수가 없다.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도를 가야 되고, 이게 대도라는 이유는 처음에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자, 제가 그래요. 이건 확실히 하세요. 우리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물었죠. 먹고 자고 싸고를 잘해야 된다. 가장 일상적으로 늘 하는 걸 잘하는 것이 건강의 왕도라는 거 부정할 수 있습니까? 먹고 자고 싸고 그거 제대로 못하면서 건강하려든 마음 먹으면 그거 도둑놈 씹보죠. 가장 일상적인 늘 하는 것을 잘해야 돼요. 건강하려면. 그건 제대로 안 하고 무슨 희한한 약을 먹어서 갑자기 무병장수하겠다. 도둑놈 씹봅니다. 도움은 돼요. 약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거 생활을 개판으로 하면서 먹고 자고 싸고는 제대로 안 맞추고 일상생활은 엉터리로 하면서 희한한 거 하나 먹어서 건강해지겠다? 안 되죠. 절대. 그런데 정말로 가장 일상적으로 평생을 잠시도 안 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호흡이잖아요. 호흡이잖아요. 심장도 물론 안 뛰면 안 되지만 이건 내 의지가 작용을 안 해. 나중에 심장까지 조절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우선은 내 의지로 안 돼. 그러니까 호흡을 잘하는 것이야말로 건강에, 육체적인 건강에 필수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 못해요. 호흡을 엉망으로 하면서 건강해지겠다? 안 됩니다. 되게 건강한 사람은 연습을 안 했어도 호흡을 어느 정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운동한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자연히 호흡이 다듬어진 사람들이 건강해요. 그런데 그게 호흡을 정말 우리가 신경을 써서 잘하는 것이야말로 건강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중요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호흡은 정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정신 사납고 막 그냥 그 흐트러진 사람이 호흡이 고운 사람을 못 봤어. 맑고 기치게. 되게 흥분하면 헐떡거려. 또 호흡이. 그렇죠? 거꾸로 여기 성립해. 여기. 거꾸로가. 정신이 사나워지고 흐트러지면 호흡도 흐트러지는데 거꾸로 호흡이 흐트러지면 정신도 흐트러지고 호흡이 맑아지고 고와지면 정신도 맑아지고 고와져. 여기 성립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호흡을 잘한다는 것은 또 정신을 가다듬는데 또 가장 필수적입니다. 자, 이 하나로, 호흡 하나로 육체와 정신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이 길이에요. 이게 대도가 아닐 수가 없어요. 대도예요, 이건. 방문소술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가장 훌륭하게 이끌고 갈 수 있는 누가 뭐래도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방문소술이 아니라 대도입니다. 이건 우리를 궁극기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더군다나 육체와 정신을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또 대도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확신이 살아있으면 자꾸 헷갈려요. 뭐 조금만 새길 보이면 저기로 가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하면 못 가.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하게 되면은 우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이 선도나 단학의 특징 중에 특징이기도 하고 나중에는 단점도 됩니다. 백지리보소라 그랬어요. 모든 병이 다 사라진다. 여기 나온 대로. 행지미월 여러 달이 되게 되면 100가지 병이 다 사라지는 것이니 가불이 여기 마음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자, 백질이 다 사라지고 우선 효험이 많습니다. 우선 건강, 신체, 육체적인 어떤 그걸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효험이 많고 우리 단학수련과 이어져서 나중에 그 선도수행이라는 것이 어떤 공부보다도 효험이 빨라요. 효험이 빠르고 백질이 병이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험이 빠르기 때문에 거기서 단점도 생겨.
너무 빨리 하려고 이걸 통해서 뭔가 뭘 금방 이루려고 하는 욕심 많은 사람들이 많이 덤벼.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백질이 사라지는 것은 가장 출발점에 있는 건데 정말로 몸과 정신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을 꾸준히 끌고 가려는 그런 진득한 그 힘이 없이 우선 그냥 뭔가 효과를 보겠다는 그 욕심이 나서기가 딱 쉬워요. 그리고 나중에 단학이라고 지금 우리가 좁혀서 얘기하지만 크게 얘기하면 선도, 도교라고 합니다. 더 범위를 넓히면 도교의 하여튼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도교는 가장 인간적인 욕망을 다 그 안에 끌어안는 게 도교입니다. 병 낫는 것부터 시작해서 부자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인간의 모든 욕구를 다 들어주겠다고 하는 게 도교라. 이 선도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큰 길이면서도 그 속에 재미 볼 수 있는 길이 너무 많아. 정말 많아요. 여러 가지 방술이라고 하는 게 또 많아요. 앞으로 이제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될지도 몰라요. 이거 하다가 좀 새끼로 가서 재미 보는 분들도 많아. 쌀 오두미도를 내고 하는 종교는 천사도. 저기 지금 뭐 중국 이렇게 있으면은 중국 이제 여기 산동반도 있고 뭐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여기가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이제 서안이라고 하는 뭐 옛날 장안이 있어요. 서안. 여기가 성서성인데 이쪽이 이제 성도 사천성이 있죠. 여기 밑에 서안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길에 여기가 요 지방이 한중 지방이에요. 한중이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한중. 요 성서성에서 사천성 가는 도중이에요. 한중. 제갈공명이 육출기산했던 데가 한중이에요. 한이라는 국호가 왜 유방이 건국한 한이라는 국호가 왜 나오느냐? 유방이 한중왕을 했거든. 왜 한중이냐? 여기 한강이 흐르거든. 진짜 한강이 흘러요. 거기에. 그 사람은 한강. 원래는 이 상식으로 계속 얘기하지만은 강이라는 표현은 고유명사예요. 강은 양자강만 강이에요. 하라는 것은 고유명사예요. 황하만 하예요. 옛날 고대문서, 중국의 고대문서에 강이라고 나왔다면 이건 일반 강이 아니라 반드시 양자강. 하라고 나왔다 한자가 이건 일반 내나 강이 아니라 반드시 황하. 그런데 워낙 이게 가장 대표적인 강이다 보니까 보통 명사가 돼요. 강이. 양자강이라는 고유명사가 보통 명사로 돼요. 그래서 한수야, 한수. 한수가 여기 흐르는데 우리나라 이거 한강도 옛날에 한강이라고 안 했습니다. 한수라고 그랬지. 한수라고 했어요. 낙동강 낙수라고 했지. 낙동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강대첩이 아니죠. 살수대첩이지. 살수, 폐수. 옛날 강에는 수를 붙였지. 강이라는 표현은 이건 고유명사니까 안 붙였어. 근데 고려 중기를 넘어서면 강이 한국에서도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를 써요. 정지상이라는 시인이 쓸 때 벌써 강을 쓰지. 대동강수 하시진 대동강 강물은 언제나 마를까? 언제 마르리? 해마다 이별의 눈물이 거기에 보태지니. 그러니까 그 시가 그래. 남포의 그 동비가. 그러니까 강변에서 이별하는 사람들이 눈물이 계속 강물에 보태져서 대동강물 안 마른다는 게 정지상이라는 시인이 대동강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그때는 강이 보통명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갑자기 왜 거기까지 갔나요? 황건적이 황건적이 근데 그 한중에 천사도라는 도교가 있었어. 그 우두머리를 종교의 우두머리를 천사라고 불렀어. 장천사. 장씨 집안이야 그게. 장천사 유명하잖아요. 장천사. 장도릉이 창시한 거야. 장도릉이라는 사람이 창시해서 그 장로라는 그 삼국지에 장로가 나오지. 거기에 한중에 특이한 도교의 원시적인 가장 오래된 도교의 형태가 오두미도. 쌀 5마리를 바치고 신도가 돼요. 그게 오두미도야. 오두미도. 근데 오두미도하고 전혀 다르게 장보 장각에 해서는 건 태평청량경이라는 경이 있어. 태평청량경이라는 경을 신선한테서 받았대. 그 경을.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신앙을 처음에 폈는데 뭐 나라가 부패하고 관리들이 하니까 거기에 그 종교와 연합된 것으로 들고 일어나서 황건적이 돼요.
그건 이제 원시 도교입니다. 태평청량경이라는 도교 경전으로 지금 남아 있어요. 그 장각 그 황건적이 하던 뭐 어쨌든 간에 이게 대도입니다. 대도. 그러니까 분명히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 대도를 내가 걷고 있다는 그 의식에서 출발하되 정말 또 한편으로는 소도들이 많아요. 도교처럼 소도가 많은 또 그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도에 조심할 것. 아니 소도를 꼭 무시할 건 아니에요. 가끔 지루하면 옆에 좀 경치 좀 보고 가는 거 나쁘지는 않은데 거기에 팔려가지고 갈 길, 이게 사람이 의지가 약하면 갈 길 거기다 팽개치고 거기에 그냥 매달려 버리는 그런 우환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해야 되니까 풍사지환, 풍사는 그 삿된 기운이란 말이에요. 혈맥 가운데 잠복해서 명행암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나쁜 기운이 몸에서 돌아다닌다. 어? 하는데 우리가 그것이 내 몸을 해치는 도끼나 부귀는 다 도끼입니다. 도끼인 줄 모르고 그걸 모른 채 오래 지나가 되면은 그 경락을 쭉 움직여 결국 고항이라고 하는 것은 횡격막과 그 심장과 횡격막 사이를 고항이라고 그러는데 병이 여기로 들어가면 안 낫는데 고항이라고. 고항에 들어가냐면 그냥 백약이 무효다. 그러니까 첫째는 그러니까 이 부창 선생이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공부하면은 건강해진다. 몸을 우선 튼튼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몸 튼튼해지는 것이 이 공부의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분명해요. 그리고 이 도교의 공부가 그 몸을 건강히 하고 하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원래 도교 쪽에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자꾸 이거 한 번씩 또 반복을 하는데 할 수 없어요. 이게 나중에 그 왕중양이라는 사람이 저 원대 왕중양이에요. 그 명말 원초인데 왕중양이라는 사람이 도교의 어떤 새로운 그 흐름을 여는데 그걸 전진도교라고 합니다. 전진도 원래 도교예요? 전진도교요. 전진교예요. 전진도교라고 그러는데 왕중양이 전진도교를 열면서 주장한 게 뭐냐면은 성명상수설입니다. 성명상수. 그것도 전 시간에 얘기한 건데 또 계속 강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성과 명을 쌍수 함께 담는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성명쌍수. 왜 성명쌍수냐?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불교는 너무 성을 잡는 데 치중했다. 불교가. 도교는 명과 성을 함께 담는다고 할 때 명이라는 게 뭐냐? 생명에너지. 쉽게 얘기하면 건강. 육체적인 건강. 그걸 명에다 줘. 성을 정신적인 어떤 불교에서는 너무 성에 치중하다 보니까 명을 소홀히 해서 우리 도교야말로 육체와 정신을 함께 닦아나가는 큰 길이라고 하는 표방에서 왕중양이 전진도교의 어떤 자기 특징을 성명상수하고 합니다. 그렇듯이 도교의 장점이 뭐냐? 여기 이제 이 길을 관심을 가진 분들이 늘 명심해야 될 거. 이 길이야말로 몸과 마음을 함께 닦아나가는 길이고 그 효과가 어디서부터 드러나느냐? 몸에서부터 드러난다. 그 전진, 혹시 무협수를 좋아하는 분들은 전진 7자가 있어요. 왕중양 밑에서 뛰어난 7제자가 나옵니다. 전진 7자. 그래서 전진 그 7자 가운데 3자가 구척이라고 그 김용의 소설에 나와요. 구척이. 마단양이 제1자고, 그래서 전진 3자가 구척인데 구척이가 징기스칸의 원정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쳐가지고 많은 사람, 몽골족은 그냥 점령 싹 죽여버리는데 그런 걸 말리고 아주 큰 덕을 베풀었다고 그러죠. 구척. 그리고 나중에 그 원의 후원을 받아서 종남산, 지금 저 서안 밑에 종남산이 있습니다. 종남산에 그 뿌리를 내린 어떤 도교를 이뤄서 종남도 거기가 전진교의 어떤 본산처럼 되어 있어요. 종남산이라고 해서 서안 밑에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간악수행의 특징은 우선 효험이 백병이 낫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분명하게
정신적인 병지도 함께 얘기 되는데 이 백병이 낫는다는 것부터 너무 치중하게 되면 딴 걸 소홀히 해요. 그 호흡량을 따지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그냥 뭐 쭉 하다 보니까 딴 걸 소홀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호흡만 길어지고 뭐만 하면 무조건 장땡인 줄 알아. 그거 아니에요. 정신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요괴들은 괜히 요괴냐? 요괴는 그냥 꽁으로 요괴되는 줄 아냐? 아니에요. 요괴들 수양 와서 요괴됩니다. 아니 서양 영화만 해도 이상한 악당들이 이상한 힘 가진 악당들 많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데 자칫 마음을 바르게 이끌지 않으면 이 문화에서 요괴가 나옵니다. 누가 그래서 자꾸 그냥 호흡 몇 초 하냐 그것만 가지고 그냥 신경을 써서 내가 그래서 그런 것만 따지려면 이 공부하는데 딴 거 아무 필요 없고 내가 그래서 우스개로 여기다 호흡기를 측정하는 기계 하나 세워놓고 거기다 그냥 들이밀고 몇 초 호흡 몇 단 몇 초 이걸 끝내자고 했습니다. 그럼 요게 양산지가 됐고요. 절대로 아니에요. 올바른 관념을 가지고 올바른 사상을 함께 키워나가고 그 속에서 정신이 맑지 않으면 절대 또 끝까지 못 가. 이게 문제다. 어떤 그 사사로운 조그만 힘을 탐내는 마음이 되면 요괴가 돼요. 그래 올바르게 정말 내가 궁극의 참된 진인이라는 게 뭔데? 진인. 장자나 그런 데 진인, 참된 사람. 이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올바른 길을 지향하지 않으면 반드시 요괴가 됩니다. 이 공부를 끝까지 할 수도 없고 조그만 힘 얻어가지고 세속에서 날뛰다가 정말 오히려 공부 안 하니만 못한 그런 인물들이 양산되니까 절대로 올바른 길을 끝까지 추구하겠다는 이 길을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정기여 풍사여 빙탄지 글상형 정기류죽 풍사자주 백맥자연유통 삼궁자연승각 질병이 하유이 잡고 초가 정근주 필지어 연명각기 듣기 조박 역 미유 불안이 영종이야. 자야 애지욕기생 우상이차 위제군자전 역상해지고야 관오차자 서기광참 행신. 이제 병의 모든 근원이 풍사라겠죠. 잘못된 기운, 삿된 기운이라는 말입니다. 풍사가 이 혈맥 중에 장복해 있다. 정말 그건 뭐냐? 빙탄지 불상용. 숯과 얼음이 서로 용납하지 않는 것과 같다. 숯과 얼음이 섞인 적 봤어요? 안 되죠. 숯과. 빙탄 불상용이라고. 이거 탄이라고 하니까 참 옛날에는 참 숯 없으면 못 살았는데 이제 숯이라는 건 참 우리한테 요새는 숯 어디다 써요? 거기. 풍란 같은 거 키울 때 참 탄이라는 건 참 탄천이 왜 탄천인 줄 아세요? 용인 저쪽에서 숯 구워서 그 내 타고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룻배 같은 거를 끌고 와가지고 탄천으로 왔어요. 왜 탄천이에요? 빙산이 서로 용납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정기가 머무르면은 풍사자주 삿된 기운은 저절로 도망간다. 빛과 어둠 같아서 전기가 딱 이제 자라기 시작하면 삿된 기운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다. 백맥이 자연유통. 백맥,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운이 소통하는 그것을 맥이라고 하죠. 백맥이 자연히 유통하고 삼궁이 자연승간한다. 삼궁이 자연승간한다는데 그 북창 어른이 삼궁이라는 것을 썼는데 삼궁이라는 용어는 특이한 도교 용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삼궁은 여기서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삼궁은. 그래서 아마 나는 상단전, 하단전, 중단전이나 아마 그런 것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도교 전쟁에 이 삼궁을 이렇게 쓴 데가 없어요. 어떤 우리 사람의 기혈이 머무는 중요한 거점 세 군데를 삼궁이라고 한 것 같은데 이것은 도교 용어에 없어요. 정확하게. 삼궁이 자연승강 오르락내리락 한다라고 했으니까 기운이 삼궁에 자연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저절로 조화롭게 될 것이다. 질병이 하유이 잡고 질병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겠습니까? 질병이 일어날 이유가 없다. 그 다음에 초는 조금이라는데 조금 더
정근이라는 건 노력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노력을 보태게 되면은 필지어 연명각기 반드시 이른다. 필지 어디에 이르느냐? 연명각기 수명을 늘리고 각기 기한을 뒤로 물린다. 무슨 기한? 사는 기간. 가는 기간, 죽을 기간을 뒤로 물린다. 죽을 기간을. 듣기 조박이라 술찌개미라도 얻으면 아니 조박이라는 건 찌검이라는 말입니다. 술찌검이 조자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술 하면은 어떻게 되죠? 누룩하고 이게 다 발효가 되면 어떻게 돼요? 눌러가지고 술은 빼고 술찌검이 양조장에는 술찌개미 먹어본 옛날에 많이 먹었죠. 많이 먹었죠. 없는 사람들은요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게 양조장 술찌검입니다. 그걸 사서 식사로 했습니다. 그걸 밥 대신 먹기 없던 시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거 아는 분은 그래도 나이 많은 분은 좀 알만하고 조금만 나이 적어도 그건 모르죠. 아니 나는 그 아픈 추억이 있어요. 우리 고모네가 잘 살다가 갑자기 딱 망해가지고 끼니가 힘들어. 정말 끼니를 못 이어. 내 동생하고 그 댁에 고모 댁에 놀러 갔더니 밥이 없어. 그러니까 양조장에 술찌개미를 받아온 거야. 그러니까 이거 점심 대신 이거라도 먹으라 그래서 그걸 먹고 어린 때야. 우리가 또 집안 내력이 원래 알코올 분해요소가 좀 적어요. 동생하고 오다가 술이 취해갖고 나무 집 담장 밑에서 꼬약꼬약 터했던 기억이 있어. 원장님도요? 내가. 그러니까 고모네 집에서 밥 대신 술찌개미 얻어먹고 동생하고 그 얘기를 해 내가. 야 우리 시절에는 삼시세끼를 다 먹는다는 건 행복하다. 무조건. 그래서 우리 내가 살던 고향 마을에서 우리 집이 그래도 제일 잘 살았어요. 제일 잘 살았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면장됐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느 정도 살았어도 가을 지나고 나서 겨울쯤 되면 그 다음부터 쌀밥은 구경을 못해. 봄쯤 되면은 완전히 꽁 보리만 삶아서 그걸로 밥을 보리도 많이 먹으면 안 돼. 보리쌀도 귀해. 그러니까 고구마 같은 걸 옆에다 하나 박어. 그거부터 먹어야 돼. 보리쌀도 많이. 쌀 한 톨도 안 섞인 보리 푹 삶은 그 밥을 꼽쌀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라도 먹으면 다행인데 우리 집에서 이렇게 산등성이 하나를 넘으면 거기 집이 있는데 애들이 넷십도 그때는 왜 그 애들은 그리 많어. 넷인가 다섯인가 되는데 먹고 살 게 없어. 끼니가 없어. 그러니까 애들은 어떻게 죽이를 써먹이는데 엄마는 막 굶기를 반겼지. 우리 집에 가끔 와요 일 때문에. 그럼 우리 어머니가 그래 우리 집은 그 굶지는 않았거든. 그러면 들어오라고 해서 부엌으로 불러가지고 바가지에다가 내 기억이 나. 바가지에다가 밥을 파가지고 반쪽 바가지에다가 밥을 여기다 좀 담고 보리밥이라고 이렇게 담고